네, 오늘 제가 다룰 인물은 영화 이웃집에 신이 산다의 감독님, 자쿠 반 도마의 감독님입니다. 사실 벨기에 출신의 감독님인데요. 이번에 그래서 또 우리 구독자 상상혁명님께서 부탁을 해주셨으니 이 감독님의 영화를 다 봤는데요. 한 편 빼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또 영화 자체가 되게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독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벨기에 분이신데요. 57년생이시고요. 올해 한국 나이로 64살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1980년대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를 좀 찍으시다가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시고 이 경력을 바탕으로 1991년 장편 영화 데뷔를 하게 됩니다. 첫 작품은 토토의 천국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제가 이 영화만 못 봤습니다. 서비스해주는 플랫폼이 아무데도 없어서 불법으로 다운할 수는 없잖아요. 저작권을 전적으로 준수를 하고요. 이 영화는 자기 아내가 훔쳐졌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도둑 맞았다라고 믿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봐서 잘 모릅니다. 이 영화로 도마에 감독님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카메라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프로젝트 영화인 리미에르와 회사라는 영화에 참여하셨는데 이건 뭐 42명이나 되는 감독님이 참여한 영화라서 사실 뭐 진짜 영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리미에르와 회사 그리고 토토의 천국 이 두 편 모두 단선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간 순서대로 영화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더 단선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게 바로 다운 증후군을 가진 소년을 다룬 영화 제8요일입니다. 영화 자체는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조지와 기업 세일즈 강의를 하는 아리라는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밝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좀 큰 스포일러가 있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8요일이라는 영화는 평단의 극찬을 받았고요. 덕분에 두 주인공 역을 맡았던 다니엘 오테유와 파스칼 듀켄이라는 배우는 제51대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영화 이후 좀 뜨셨어요, 이 감독님이. 그래서 최초로 영어로 된 영화를 이제 제작하려고 했는데 이 영화가 바로 자레드 레토 주연의 미스터 노바디입니다. 2009년에 나왔는데요. 이 영화는 6개의 다른 삶을 한꺼번에 살고 있는 니모 노바디의 인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사실 이 이웃집에서 신이 산다 그리고 제8요일 이 영화 미스터 노바디 셋 중에 비교를 하자면 가장 난해한 영화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음, 다만 작품성은 물론 좋고 그 메시지나 또는 영상미 같은 게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약간 감탄을 하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여튼 덕분에 베니스 영화제 등에서 상을 많이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최근작을 내놓으신 게 바로 이번 영화인 2015년작 이웃집에 신이 산다입니다. 작품의 전반적인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좀 난해합니다. 아까 제가 제일 난해하다고 말씀드렸던 미스터 노바디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돌려보서 본 씬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 감독님이 쓰시는 시간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이 이웃집에 신이 산다에서는 7명의 사도를 찾아가는 모습을 병렬적으로 나열을 하시고 미스터 노바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정 자체가 한 사람이 6개의 시간을 동시에 경험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 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덕분에 이해하시긴 또 어렵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색다른 경험을 하게끔 만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7사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명의 사도네요. 하여튼.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종교 또는 죽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작품인 이웃집에 신이 산다 같은 경우는 뭐 대놓고 종교에 대한 은유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요. 미스터 노바디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종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전반적인 은유가 종교에 대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제8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창세기에 관한 얘기고요. 영화의 처음과 끝이 모두 그 창세기의 스토리를 약간 비틀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음, 종교랑 죽음이 또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죽음 역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것도 큰 특징인데요. 이번 영화 이웃집에 신이 산다에서도 소녀 에아가 인간 모두에게 죽는 날짜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보면 이런 죽음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유럽 영화인답게 영화 자체의 진입 장벽이 좀 높고 난해합니다. 또 보기 불편한 장면들, 아까 이제 전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장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번 영화가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 특히 이번 이웃집의 신이 산다보다 다른 영화들이 저는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의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는 인기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